안녕하세요, 미스터 부입니다. 벌써 24년 1월이 지나갔네요. 1월 투자 결산과 올해 첫 FOMC 후에 시장이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. 24년 1월은 S&P 기준으로 사실 굉장한 랠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S&P 500인 부의 전체 자산의 90%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나머지 10%는 달러와 원화로 보유하고 있는데요. 1월은 달러도 오르고 부도 올라서인지 한 달간 6.15%의 상승이 있었습니다. 약 7,200만 원가량의 평가 수익이 있었네요. 24년 첫 FOMC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. 이런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? 실제 FOMC에서는 그렇게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죠. 그리고 그 즉시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했죠. 하루 만에 S&P가 한 1.5% 정도 빠진 거는 일단 올 들어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었죠. 대표적으로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메타 모두 어닝 비트를 했습니다.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.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.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, 그런 말들이 무색하게 모두 어닝 비트 했습니다. 아마존이랑 메타는 사실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꽤 상승을 했거든요. 근데 애플은 실적도 잘 나는데 왜 때문인지, 어닝 비트를 했음에도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. 아마 이제 그 매출이 나온 그 세부 내용들을 보고서 조금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메타는 진짜 하늘을 뚫고 상승을 합니다. 세상에.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20% 가까이 올랐더라고요. 이게 왜 이렇게 오르나 해서 제가 좀 기사를 봤더니 이제 애플이 비전 프로를 출시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XR 산업과 또 비슷하게 이제 메타버스 산업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부흥을 할 것이다. 그 중에 이제 수혜를 볼 것이다. 그런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. 물론 실적도 잘 나왔지만요. 근데 정작 애플은 빠지는데 메타는 폭등이라니 참 시장은 알다가도 잘 모르겠어요. 이래서 마음 편히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부에 투자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드네요. 저는 지금 뉴욕에 있습니다. 약 2주의 일정으로 워싱턴, 뉴욕, 보스턴까지 미국 동부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. 미국 주식에 투자한 지 5년 만에 드디어 제가 전 재산을 투자하는 나라에 와봤네요. 감개무량합니다. 세상에 근데 방문해보지도 않은 나라에 이렇게 전 재산을 투자를 했다니 무지하면 용감하다던데 그게 딱 저한테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뉴욕에서 인상 깊은 게 참 많았는데요. 한국인이자 투자자이자 개인 사업자인 제 눈으로 봤을 때 사실 가장 인상 깊은 게 뭐였나 생각해보면 바로 자동차였어요. 여기 거리에 슈퍼카가 거의 없습니다. 심지어 독일 3, 4차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. 뉴욕 맨하탄과 월가 쪽에는 사실 저는 고수익자들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진짜 안 보이고 참 의외죠? 저도 차 없이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괜히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. 대신에 자전거랑 그리고 퍼스널 모빌리티 그리고 참 힙하게도 스케이트보드 많이 타시더라고요. 걷기도 많이 걷고요. 대중교통도 생각보다 너무 잘 돼 있습니다. 진짜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. 지하철이 조금 위험하고 지저분하다, 냄새가 좀 난다,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관리의 문제고 그것과 별개로 이 대중교통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관광객으로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유동인구 대비 차가 정말 없다고 느껴집니다. 물론 교통체증은 많아요.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 신호 시스템, 도로 시스템의 문제인 거지 그냥 절대적인 차량의 수 자체는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느껴집니다. 그리고 뉴욕의 물가도 참 악명 높기로 유명하죠. 근데 제가 막상 와서 이제 느낀 물가는
높긴 높은데 근데 막 한국이랑 큰 차이가 안 나는데? 이런 걸 느꼈어요. 그러니까 뭐 음식으로 예를 들면 음식값 그리고 세금 거기에 팁까지 더해져서 최종 금액이 정해지잖아요. 그런데 솔직히 음식값이랑 세금까지는 뭐 그것만 계산하면 한국이랑 큰 차이는 없다?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. 딱 이제 팁 나가는 것만큼 그 차이가 이제 한국과 물가 차이가 있다 요 말인데, 제가 이렇게 느낀 이유는 사실 여기는 음식값이 조금 높긴 해요. 근데 높은 만큼 양이 한국의 2배로 나와요. 그러니까 하나만 시켜도 둘이 먹을 수 있어요. 그러면 한국의 2인분 가격이랑 같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게 보면 한국과 큰 차이가 없고 심지어 어떤 메뉴들은 한국보다 쌉니다. 양 대비로 보면 정말 한국보다 싼 메뉴들이 되게 많아요. 양이 너무 많으니까 한 번 사서 2번을 먹거나 아니면 하나를 시켜서 둘이 먹게 되는 거죠. 둘이서 메인 메뉴를 2개를 시키면 아마 그날 하루는 그냥 그걸로 끼니를 다 때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. 물론 잘 드시는 분들은 인당 1 메뉴를 시키시겠죠. 그런데 그 말은 한국에서 그분들은 배 부르게 드시려면 2인분씩 드시는 분들일 거예요. 그럼 전체적인 양 대비 가격은 비슷할 것 같다,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. 놀랍지 않나요? 팁은 테이크아웃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볍게 1불씩만 내요. 그리고 레스토랑에 가서 서빙을 받는 경우에는 한 20% 정도 냈는데, 이 가난한 여행자로서는 사실 레스토랑에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여기는 맛있는 프랜차이즈 그리고 테이크아웃 그리고 카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1, 2불, 조금 이제 뭐 브런치 같은 거 먹는다 그러면 한 15에서 18%, 20%요 사이로 내다 보니까 사실 팁도 엄청나게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았어요. 그냥 딱 팁 차이만큼 물가 차이가 느껴졌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만약에 환율이 코로나 전인 한 1000원 초반대, 1050원, 1080원 이랬다면 오히려 싸게 느꼈을 수 있겠다 싶어요. 우리나라 생활 물가가 정말 후덜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체감상 경기 있죠? 실질 경기 뭐 이런 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좋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. 의외죠? 푸드트럭이나 카트에도 사람이 많지 않아요. 오히려 1달러 피자 뭐 이런 거에 진짜 사람이 많더라고요. 뭐 레스토랑에도 사실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뭐 제가 다 못 본 거긴 하겠죠. 뭐 다들 어디서 소비하는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. 주식시장은 사실 호황이었잖아요. 그거에 비해서 실물 경기는 딱히 뭐 호황이 아닌 느낌? 그러니까 약간의 괴리감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마침 제가 이제 뉴욕에 있는 기간 중 오늘이 바로 비전 프로 출시일이죠.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경험을 해보고 가고 싶은데 이게 과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. 저도 이거 알아보니까 한번 경험하는데 한 20에서 30분 정도 걸린대요. 근데 이게 저 말고도 줄이 굉장히 많을 걸 생각하면 야, 이거 시간 내서 경험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가보긴 하려고요. 애플이 출시한 비전 프로가 추구하는 바는 바로 공간 컴퓨팅이죠. 뭐 미묘한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메타버스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. 앞으로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서인지 뭐 메타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톡톡한 수혜를 보고 있어요. 뭐 엔비디아랑 메타 정말 둘 다 아름다운 그래프를 보이며 올라가고 있습니다. 사실 아무리 기사를 찾아보고 상상력을 동원해봐도 뭐 비전 프로, XR, 메타버스가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잘 그려지진 않더라고요. 뭐 좋은 예시들은 참 많죠. 그런데 그런 기술들이 상용화와 대중화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로 인해 산업의 구조는 어떻게 바뀌고 어떤 산업이 도태되고 어떤 산업이 성장할지 잘 와닿지 않는 거죠. 해당 기술을 각자의 산업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기업들은 성장할 것이고 그러지 못한 기업은 순식간에 주저앉을 수 있겠다,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제는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쏟아지는 신기술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뭐 일례로 우리나라 어르신분들이 키오스크를 어려워하시잖아요.
그런데 키오스크보다 훨씬 더 적응이 필요한 그런 신기술들이 앞으로 쏟아질 텐데, 물론 이제 삶은 편리해지겠죠. 그런데 적응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편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지 않을까, 그런 우려가 됩니다. 아마 또 그 사이의 간극을 채워주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두서없이 제가 느낀 점을 얘기를 했는데요.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미국에 투자하길 참 잘했다입니다. 기회가 되면 제가 무엇을 보고 느꼈길래 미국에 투자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정리해서 영상으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